손톱에 하얀 반점이 생기셨나요? 손바닥을 펴보셨을 때 손금 사이가 유난히 하얗게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60대 이상 한국인의 83%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대부분이 건강을 지키려고 매일 먹던 그 음식 때문에 신장이 망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서울대병원 신장내과에서 30년간 환자분들을 만나온 김수진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술도 안 마시고 운동도 하고 채소도 열심히 먹었는데 왜 제 콩팥이 이렇게 됐습니까? 눈물을 흘리시며 억울해하십니다. 사실 문제는 무엇을 먹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었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은 우리 식탁에서 가장 흔한 그 채소입니다. 바로 콩나물입니다.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이 평범한 식재료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콩팥을 살리는 명약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투석기로 가는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콩나물이 보내는 위험 신호 3가지와 콩팥을 되살리는 황금 공식 3가지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콩나물국 드실 때 국물까지 다 마시시나요? 아니면 건더기만 건져 드시나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 선택이 10년 후 여러분의 콩팥 운명을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오늘부터 내 몸을 제대로 지키겠다는 여러분의 약속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더 드려야겠습니다. 혹시 요즘 평소보다 더 피곤하신가요? 계단 오를 때 숨이 차시나요? 발이 저녁만 되면 퉁퉁 부으시나요? 이 3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콩팥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서울대병원 10년 연구 결과 이런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신장 기능이 60% 이하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우리는 콩팥이 망가지는 줄도 모를까요? 간은 아프면 오른쪽 옆구리가 쑤시고 위는 속이 쓰리고 심장은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하지만 콩팥은 다릅니다. 80% 이상 망가질 때까지 단 한 번도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콩팥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잊을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81살 이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평생 건강하게 사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의 5배였습니다. 콩팥이 거의 작동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평소에 뭘 드셨어요?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콩나물국을 끓여 먹었어요. 몸에 좋다고 하니까 국물까지 싹싹 다 비웠지요. 문제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드신 콩나물국 한 그릇에는 하루 권장 나트륨의 3배가 들어 있었습니다. WHO에서 정한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식당에서 먹는 콩나물 해장국 한 그릇에는 이미 6000mg이 넘는 나트륨이 녹아 있습니다. 할머니는 건강을 지키려고 매일 콩나물국을 드셨지만 사실은 매일 콩팥에 소금 폭탄을 투하하고 계셨던 겁니다. 놀라운 건 이겁니다. 나트륨이 혈관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급하게 물을 끌어모읍니다. 혈관이 물풍선처럼 팽팽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이때 콩팥의 사구체라는 미세한 필터들이 엄청난 압력을 받습니다. 결국 필터가 터지거나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이것이 고혈압성 신장 질환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콩나물국에 밥을 말아 드시나요? 뜨거운 국물에 밥을 넣으시나요? 만약 그러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뜨거운 국물에 밥을 말면 밥알이 스펀지처럼 변하면서 짠 국물을 모조리 흡수합니다. 국물을 안 마신다고 생각하셔도 밥 한 숟가락에 소금물이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제 환자분 중에 67살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혼자 사시면서 딸이 보내준 간편식 콩나물국을 매일 드셨습니다. 딸의 정성이 담긴 음식이니 국물 한 방울도 버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밥까지 말아 드시면서 이게 효도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3년 후 김 선생님은 급성 폐부종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콩팥이 소변을 만들지 못해 온몸에 물이 차올랐던 겁니다. 딸이 병원에 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드신 그 국에 나트륨이 너무 많았습니다. 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건강 챙기시라고 보내드린 것이 독약이었다니. 하지만 김 선생님은 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내준 국이 얼마나 맛있었는데. 국물까지 다 마신 내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사랑이 무지와 만나면 이렇게 비극이 됩니다. 콩나물은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금과 손을 잡는 순간 그것은 흉기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약속이라고 써주세요. 짠 국물을 다 마시지 않겠다는 약속. 밥을 말아먹지 않겠다는 약속. 이 약속이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소금의 유혹을 이겨내겠다고 약속해 주신 여러분께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소금이 직접 공격하는 명백한 적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는 아군의 탈을 쓴 스파이입니다. 상큼하고 아삭해서 콩나물과 자주 만나는 그 채소. 바로 오이입니다. 아마 놀라실 겁니다. 콩나물 무침에 오이 넣는 게 뭐가 문제냐고 하실 겁니다. 색감도 예쁘고 식감도 좋은데 말입니다. 하지만 영양학적으로 이 둘의 만남은 참사입니다. 오이 속에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숨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비타민C를 파괴합니다. 콩나물 꼬리에 집중된 비타민C를 오이가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오이를 잘게 썰수록 이 효소의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우리가 소화 잘 되라고 오이를 가늘게 채 썰어 콩나물과 섞는 행위는 콩나물의 영양소 창고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배는 부르지만 몸은 영양실조에 걸리는 겁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74살 박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내가 폐렴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부엌에 가본 적 없는 분이셨지만 아내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서툰 손으로 콩나물을 삶으셨습니다. 아내가 잘 먹지 못하자 아삭한 오이를 듬뿍 넣었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땀을 흘려가며 오이를 최대한 얇게 썰었습니다. 아내가 먹기 편하라고 말입니다. 2개월 후 할머니는 더 쇠약해지셨습니다. 검사 결과 심각한 영양 불균형이었습니다. 제가 식단을 여쭤보자 할아버지는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콩나물에 오이 썰어 넣고 무쳐드렸습니다. 비타민 많이 먹으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오이와 콩나물을 같이 드시면 영양소가 다 파괴됩니다. 할머니는 그동안 껍데기만 드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거친 손을 내려다보며 울먹이셨습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할머니를 굶기고 있었구나. 내가 무식해서 아픈 사람을 더 힘들게 했구나. 할머니가 힘없는 손으로 할아버지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해줘서 다 약인 줄 알고 먹었소. 당신 잘못 아니요. 부디 여러분은 박 할아버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콩나물 무침 하실 때 오이 대신 당근을 넣으세요. 굳이 오이를 드시고 싶으시면 콩나물을 다 드시고 난 후에 따로 드세요. 작은 지식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앞서 소금이 망치였고 오이가 지우개였다면 이번 것은 이 둘보다 더 강력한 시한폭탄입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저렴하게 단백질 보충하려고 콩나물과 함께 볶아 드시는 것, 바로 동물의 간입니다. 간은 비타민 A가 풍부하고 눈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콩나물과 만나면 최악입니다. 간 속의 구리 성분이 콩나물의 비타민C를 만나 급격한 산화 반응을 일으킵니다.
영양소가 녹슨 철처럼 변해 아무 효능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퓨린입니다. 동물의 간은 대표적인 고퓨린 식품입니다. 퓨린은 우리 몸에서 요산이라는 찌꺼기를 만듭니다. 건강한 사람은 소변으로 배출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요산은 치명적입니다. 배출되지 못한 요산은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운 결정체로 변의 관절에 박혀 통풍을 일으키고 콩팥에 쌓여 결석을 만듭니다. 제 환자분 중에 58살 박 선생님이라는 건설 현장 근로자가 계셨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들 등록금을 혼자 감당하셨습니다. 매일 고된 노동 후 허기가 졌지만 비싼 고기 반찬을 주문할 수 없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 아들에게 보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돼지간 콩나물 볶음이었습니다. 1,000원어치 콩나물에 퍽퍽한 돼지간을 넣고 볶은 이 음식은 저렴하지만 배부르고 단백질도 있어 보였습니다. 박 선생님은 그 퍽퍽한 간을 씹으며 이것이 내 아들의 미래가 된다고 생각하며 웃으셨습니다. 아들이 전화하면 밝은 목소리로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아들아, 아빠 지금 소장님이랑 갈비 먹고 있다. 고기가 입에서 살살 녹는다. 전화를 끊으면 식판에는 검게 산화된 콩나물과 식어 빠진 간만 남아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거의 매일 이렇게 드시며 요산을 몸에 쌓으셨습니다. 어느 날 현장에서 철근을 나르다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셨습니다. 엄지발가락이 불타는 듯한 통증과 함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응급실에 왔을 때 관절은 요산으로 심하게 부어 있었고 콩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어 급성 신부전이었습니다. 달려온 아들은 아버지 가방에서 도시락을 발견했습니다. 갈비가 아닌 식어 빠진 돼지간 콩나물 볶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도시락을 안고 오열했습니다. 아빠는 맨날 고기 먹는다면서 이게 뭐야? 나 공부시키려고 이런 걸 드시고 몸을 망치신 거야? 이 세상 모든 부모는 위대합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무지로 인해 비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콩나물과 간의 조합은 독약입니다. 부디 이 영상을 혼자만 보지 마시고 가족과 친구 단체 채팅방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누른 공유 버튼 한 번이 고된 노동으로 지친 누군가의 콩팥을 지키고 박 선생님 같은 아들의 눈물을 막아주는 방패가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콩나물의 무서운 뒷면을 봤습니다. 소금과 오이 그리고 간이라는 잘못된 만남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확인하셨습니다. 혹시 냉장고 콩나물을 버려야 하나 겁나신 분 계신가요? 안심하세요. 지금부터는 희망입니다. 앞서 말한 독들을 피하면서 콩나물의 효능을 100배 끌어올려 죽어가는 신장도 살리는 기적의 짝꿍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따뜻한 양의 기운을 품은 부추입니다. 한의학에서 콩나물과 부추의 만남은 차가운 겨울과 따뜻한 봄이 만나 생명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콩나물은 태생적으로 차갑습니다. 배가 차거나 소화가 약한 분들이 콩나물을 많이 드시면 설사를 하거나 배가 아픕니다. 이것을 비위허한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부추입니다. 부추는 기양초라고 불립니다. 양기를 일으켜 세우는 풀이라는 뜻입니다. 부추는 따뜻하고 매운맛으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뱃속을 훈훈하게 데워줍니다. 차가운 콩나물과 뜨거운 부추가 만나면 서로의 단점은 사라지고 장점만 극대화됩니다. 하지만 부추가 최고의 짝꿍인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간과 신장의 관계입니다. 간은 피를 해독하는 공장이고 신장은 해독된 피를 거르는 정수기입니다. 간이 지쳐 독소를 제대로 해독 못하면 신장이 과부하가 걸려 망가집니다. 즉 콩팥을 살리려면 먼저 간을 도와야 합니다. 동의보감에서 부추는 간의 채소라고 불립니다.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탁월합니다. 부추로 간이 깨끗한 피를 만들면 콩팥은 무리 없이 휴식하며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비율입니다. 콩나물과 부추의 황금 비율은 2대 1입니다. 콩나물이 2줌이면 부추는 1줌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이 있습니다. 바로 10초의 미학이라는 열충격 요법입니다. 콩나물은 3분 삶지만 부추는 다릅니다.
부추 속 알리신 성분은 열에 약합니다. 이 알리신이 혈관을 청소하고 피를 맑게 하는 핵심입니다. 부추를 콩나물과 함께 푹 끓이면 알리신이 파괴되어 죽은 음식이 됩니다. 따라서 콩나물국을 끓이거나 무침을 할 때 부추는 불을 끄기 직전에 넣거나 뜨거운 물에 딱 10초만 데쳐 숨만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부추의 영양소가 콩나물 비타민과 만나 혈관 청소 시너지를 냅니다. 마지막으로 양념입니다. 소금이나 간장 대신 고춧가루와 식초를 쓰세요. 식초의 새콤한 맛은 짠맛을 대신합니다. 또한 식초의 유기산은 콩나물 비타민C가 파괴되는 것을 막고 부추의 따뜻한 성질을 온몸으로 퍼지게 합니다. 소금 없이 고춧가루와 식초로 버무린 콩나물 부추 무침. 이것이 만성 콩팥병 환자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오늘 저녁 차가운 콩나물을 따뜻한 부추로 감싸보시는 게 어떨까요? 차가운 콩나물을 따뜻한 부추로 감쌌다면 이제 우리 몸의 뼈와 혈관을 강철처럼 만들어줄 두 번째 기적의 파트너를 소개할 차례입니다. 부추가 간을 해독해 콩팥을 편안하게 한 지원군이었다면 이번 식재료는 콩나물의 빈틈을 완벽히 메워주는 영혼의 단짝입니다. 바로 밭에서 나는 쇠고기 두부입니다. 영양학적으로 콩나물과 두부의 만남은 집을 지을 때 시멘트와 벽돌이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콩나물에는 비타민C와 섬유질이 풍부하지만 근육과 뼈를 구성하는 단백질 밀도는 부족합니다. 반면 두부는 수분을 꽉 짠 식물성 단백질 그 자체입니다. 이 둘이 만나면 완전 식품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제가 이 조합을 강력 추천하는 이유는 두부 속 레시틴과 이소플라본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벽에 기름때가 끼고 혈전이 생겨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유발합니다. 이때 두부의 레시틴 성분은 혈관에 들러붙은 기름때를 녹여 배출하는 천연 유화제입니다. 콩나물 비타민C가 혈관을 탄력 있게 만들고 두부 레시틴이 혈관 내부를 청소하니 이보다 더 좋은 혈관 청소부는 없습니다. 또한 두부와 콩나물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골다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뼈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생명수입니다. 하지만 이런 딱딱한 의학 정보보다 여러분 가슴을 울릴 진짜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음식에는 영양소보다 더 중요한 추억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중년 남성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큰 사업을 하는 성공한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을 마치고 저를 찾아와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고향집에 자주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 겨우 시간 내어 내려가면 미안한 마음에 최고급 한우갈비나 비싼 전복죽을 사들고 갔습니다. 어머니 이거 비싼 거니까 남기지 말고 다 드세요. 그것이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비싼 고기를 몇 번 씹다 슬그머니 뱉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가서 묵은 콩나물과 두부 반모를 꺼내 스스럼 없이 국을 끓여 드셨습니다. 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없어서 못 먹는 고기를 사왔는데 왜 궁상맞게 콩나물국을 드시냐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빙긋이 웃으며 나는 이게 속이 편하고 제일 맛있다. 너도 한 그릇 먹어볼래 하며 따뜻한 국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아들은 그 국그릇을 외면하고 화를 내며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와의 마지막 식사가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빈 고향집을 정리하던 아들은 경대 서랍 깊은 곳에서 꼬깃꼬깃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삐뚤하게 써 내려간 어머니 글씨를 읽다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아들이 왔다. 비싼 고기를 사왔는데 이가 너무 아프고 흔들려서 씹을 수가 없었다. 잇몸이 다 헐어서 고기가 돌덩이처럼 느껴졌다. 아들이 실망할까 봐 억지로 삼키려다 뱉었는데 화를 냈다. 미안하다 내 새끼. 사실 나는 내가 어릴 적 감기 걸렸을 때 내가 끓여주면 땀 뻘뻘 흘리며 한 그릇 뚝딱 비우던 그 콩나물 두부국이 제일 먹고 싶었다. 내가 맛있게 먹던 그 모습이 보고 싶어서 자꾸 끓이게 된다. 아들아 화내지 마라. 나는 고기보다 내가 끓여주는 두부국이 먹고 싶었다. 아들은 아무도 없는 텅 빈 부엌에서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고기를 싫어한 것이 아니라 늙고 병든 치아 때문에 드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소화가 안 돼 밤새 속이 쓰릴까 봐 부드러운 두부와 콩나물을 드셨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어린 시절 아들이 맛있게 먹던 그 추억을 먹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냉장고에 남은 콩나물과 두부를 꺼냈습니다. 생전 어머니가 하시던 대로 멸치 육수를 내고 두부를 숭덩숭덩 썰어 넣었습니다. 눈물 콧물이 범벅된 채로 끓인 그 콩나물 두부국을 어머니 영정사진 앞에 올리며 뒤늦은 참회를 올렸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부드럽고 넘기기 좋은 걸 왜 몰랐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처방전을 드립니다. 사랑의 콩나물 두부국입니다. 이 국을 끓일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소금 대신 새우젓을 쓰는 것입니다. 소금은 콩팥의 적이지만 발효된 새우젓은 다릅니다. 새우젓 속 프로테아제와 리파아제라는 소화효소는 콩나물 조직을 연하게 만들고 두부 단백질 분해를 도와 위장이 약한 분들도 스펀지처럼 영양을 흡수하게 합니다. 또한 새우젓 감칠맛은 소금을 적게 써도 충분히 깊은 맛을 내 나트륨 섭취를 줄여주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습니다.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냄비에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진하게 육수를 우리세요. 육수가 끓으면 콩나물을 먼저 넣고 뚜껑 연 채로 3분간 끓여 비린내를 날립니다. 그 다음 두부를 한 입 크기로 작게 써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두부를 너무 크게 썰지 않는 것입니다. 치아가 약한 부모님이 혀로도 으깰 수 있을 만큼 작게 써세요. 마지막에 다진 마늘 1스푼과 새우젓 1티스푼으로 간을 맞추고 대파를 송송 썰어 넣으면 완성입니다. 이 소박한 한 그릇에는 5만 원짜리 갈비보다 더 깊은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 혹은 고생한 내 자신을 위해 따뜻한 콩나물 두부국을 끓여보세요. 만약 이 사랑의 레시피를 실천하시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숫자 1은 1등 보양식이라는 뜻이자 우리 부모님은 내 마음속 영원한 한 번이라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수많은 일이 댓글창을 채울 때 하늘에 계신 그 어머니도 여러분 부모님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실 겁니다. 어머니 사랑이 담긴 따뜻한 두부 콩나물국으로 마음을 데우셨다면 이제 그 국물 속에 숨겨진 마지막 점정을 찍을 차례입니다. 앞서 부추가 간을 살리고 두부가 뼈를 채웠다면 이번 세 번째 주인공은 콩나물 영양소를 뇌세포까지 배달해주는 특급 수송 차량이자 치매라는 공포로부터 우리 기억을 지켜주는 하얀 파수꾼 마늘입니다. 우리가 콩나물을 피로 회복에 좋다고 말하는 이유는 콩나물 속 비타민 B1 즉 티아민 성분 때문입니다. 이 티아민은 우리 몸 에너지 대사를 돕고 뇌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비타민 B1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이라 우리 몸에 흡수되기도 전에 소변으로 허무하게 빠져나갑니다. 아무리 콩나물을 많이 드셔도 흡수율이 낮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바로 이 안타까운 상황을 역전시키는 열쇠가 마늘 속에 있습니다. 마늘 특유의 매운 냄새를 내는 알리신 성분 아시죠? 이 알리신이 콩나물 비타민 B1을 만나는 순간 놀라운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알리신과 티아민이 결합해 알리티아민이라는 전혀 새로운 물질로 변신합니다. 이 알리티아민은 체내 흡수율이 일반 비타민보다 무려 10배에서 20배까지 높아집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콩나물 영양소가 걸어서 뇌까지 가려다 지쳐 쓰러지는 것이라면 마늘은 그 영양소를 최신형 스포츠카에 태워 뇌세포까지 순식간에 배달해주는 역할입니다. 특히 건망증이 심해지고 기억력이 깜빡깜빡하는 분들에게 이 조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뇌세포가 활동하려면 막대한 양의 포도당 에너지가 필요한데 알리티아민은 이 에너지를 뇌로 공급하는 펌프입니다. 또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늘 알리신 성분은 치매의 주원인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쌓이는 것을 막고 이미 쌓인 플라크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즉 콩나물에 마늘을 넣어 드시는 것은 단순한 맛내기가 아니라 내 머릿속 지우개를 막아내는 가장 강력한 방패를 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마늘이라도 냄비에 그냥 툭 던져 넣으면 그 효과를 100% 볼 수 없습니다.
의사인 제가 권하는 마늘 섭취의 골든 타임과 조리법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10분의 호흡 법칙입니다. 대부분 요리할 때 마늘을 바로 다져서 끓는 물에 넣으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틀렸습니다. 마늘 속 알리신은 마늘을 으깨거나 다질 때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공기와 접촉해야만 생성됩니다. 따라서 요리 시작 전에 가장 먼저 마늘을 다져놓고 도마 위에 10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마늘이 공기와 숨을 쉬게 놔두면 항암 효과와 뇌세포 보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불 끄기 직전의 법칙입니다. 알리신은 열에 매우 약해 오래 끓이면 좋은 성분이 다 휘발되어 날아갑니다. 국물 맛을 내려고 처음부터 마늘을 넣고 끓이는 것은 영양학적으로 빵점입니다. 콩나물과 두부가 다 익고 가스불을 끄기 바로 직전에 다져둔 마늘을 넣으세요. 그리고 딱 30초만 뜸을 들이고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마늘 알싸한 향도 살아있고 무엇보다 뇌를 깨우는 알리신 성분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하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콩나물에 숨겨진 진실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식탁 위 가장 흔한 식재료가 생명을 살리는 명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엄중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드린 3가지 금기 사항을 기억해 주세요. 콩팥을 망가뜨리는 소금, 비타민을 파괴하는 오이, 통풍과 결석을 유발하는 동물의 간 요이 3가지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온한 노년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위험한 적군입니다. 반대로 콩나물의 차가운 성질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부추와 부족한 단백질을 채워 뼈와 혈관을 강철처럼 지키는 두부. 마지막으로 영양소를 뇌세포까지 배달하여 치매를 막아주는 마늘은 자연이 우리에게 내린 최고의 선물입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기능이 80% 이상 망가져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더 안타까운 장기입니다. 하지만 부디 명심하세요. 신장은 울지 않지만 여러분이 쓰러져 차가운 병상에 눕게 되면 여러분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식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먹었던 잘못된 한 끼가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 눈물을 흐르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앞서 소개한 국물이 아까워 참아버리지 못했던 김 선생님과 가족을 위해 싼 음식을 드셨던 박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연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10년 뒤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멀리 있지 않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비싼 영양제나 보약을 사들이는 것만이 효도가 아닙니다. 비록 1,000원짜리 콩나물 한 봉지일지라도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요리하여 부모님 밥상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명의가 처방하는 진정한 의술이자 사랑입니다. 오늘 저녁 당장 콩나물국에서 소금기를 덜어내고 두부와 마늘을 듬뿍 넣어 끓여보세요. 그 따뜻한 국물 한 숟가락이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고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저렴한 보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이 곧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입니다. 저 김수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100세까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언제나 진료실과 이곳에서 올바른 의학 정보를 전해드리는 든든한 등대지기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 삶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 댁내에 언제나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